오늘은 아들이 결혼한 뒤 갑자기 연락을 끊다시피 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 7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. 며느리 때문인지 아들 때문인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편지인데요. 네, 그런데 이 앞으로 사연에는 나아가요. 어머니도 몰랐던 세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.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71, 평범한 시골 어머니입니다. 아들은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제 전부였습니다.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. 식당 설거지, 밭출 일, 새벽 시장 일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.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픈 티 내지 않았습니다.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오던 날,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. 해냈구나. 우리 아들 대학 보냈구나. 아들은 그런 저를 알아줬습니다.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타던 날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눈물 글썽이며 말했죠. 엄마 고생 많았어. 이제 내가 효도할게. 엄마 고생 끝이야. 명절이면 먼저 연락해주고 생일이면 꼭 찾아왔습니다. 심지어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한 달 동안 매일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을 차려주고 갔습니다.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. 결혼식 날, 며느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. 패백 때도 웃으며 인사했고,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안심했었지요. 결혼 초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왔어요.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서요. 당분간은 오시지 말아주세요.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님 맞을 형편이 아니에요.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.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.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아들이 받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. 엄마, 나 바빠. 지금 회의 중이야. 다음에 전화할게. 항상 끊는 건 아들 쪽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김치를 조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. 상규야, 엄마가 김장 좀 했는데 가져다 줄까? 엄마, 제발 김치 좀 그만 보내. 우리 집 냉장고 작아서 둘 데도 없다고.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.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. 아가,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?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. 답은 없었지요. 그리고 제 생일날이 왔습니다.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. 아들이 바쁘겠지. 오후에는 연락 오겠지. 저녁 8시, 9시, 10시, 결국 아들은 끝내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. 그날 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울었습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옆집 할머니가 생일인데 아들은 왔어?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응, 아까 왔다 갔어.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차마 아들이 연락도 안 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요. 다음 날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. 상규야, 어제 엄마 생일이었는데. 아, 미안. 깜빡했어. 요즘 정신없어서.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. 깜빡할 수 있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? 30년 넘게 한 번도 안 빠뜨리던 아들이 이제는 깜빡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.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. 그래도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아들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.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렸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. 혹시 또 싫은 내색하면 어떡하지? 망설이다가 문 앞에 반찬통만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우리 엄마 또 왔어? 그러게 왜 자꾸 찾아와? 나도 부담돼. 매번 반찬 가져오는 것도 부담이야. 우리가 애 아니잖아. 나도 솔직히 요즘 엄마 보기 힘들어. 엄마 보면 죄책감 들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럼 확실하게 말을 하든가.
애매하게 하니까 자꾸 오시는 거잖아.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안에서 조용해졌습니다. 문이 열렸습니다.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. 어머니.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. 미안하다. 내가 민폐였구나. 이제 안 올게.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.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.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날 밤 같은 동네 사는 권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아니, 언니, 오늘 아들네 아파트 쪽에서 언니 봤는데 왜 그렇게 우셨어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아무 일도 아니야. 언니, 나 며칠 전에 아들 며느리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말해줄게.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더라고.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시어머니 얘기하더라.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. 자꾸 연락하고 자꾸 오고 이러는 거 들었어. 언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언니 우는 거 보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네.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며느리가 밖에서까지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11시쯤 아들이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,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아까 문 앞에 계셨던 거 알아. 와이프는 나한테도 화내고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아들, 괜찮아. 엄마가 부담됐구나. 이제 안 갈게. 엄마 때문이 아니야. 우리가 요즘 사이가 너무 안 좋아.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집에서는 매일 싸우고 와이프는 나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 보면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. 사실은 말이야, 엄마, 나 빚이 있어. 회사에서 투자 권유받아서 잘못 건드렸다가 3천만 원 날렸어. 와이프도 그것 때문에 화나 있고 그래서 요즘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. 엄마한테 이런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한 거야. 늦게라도 마음을 털어놓은 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.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. 상규야, 엄마는 괜찮아. 그냥 가끔 얼굴만 보여줘.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. 엄마, 정말 미안해. 나 한심하지? 30 넘어서 엄마한테 이런 말밖에 못하고.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아들이 힘들었구나. 내가 몰랐구나.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. 어머니,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. 죄송해요.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제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. 결혼하고 나서 적응이 너무 안 돼서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. 상규 씨가 큰 돈을 날려서 더 심해졌어요.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며느리로서 잘 못하는 것 같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 눈치 보느라 못 가고 있어요.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 남편이 또 전화해? 이러거든요.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낸 건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. 나중에 제가 좀 나아지면 꼭 찾아뵐게요. 그 문자를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. 며느리도 힘들었던 거였구나. 다들 힘들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.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. 며느리도 함께였어요. 엄마, 우리 왔어.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.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못됐어요.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.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, 나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. 이제 정신 차렸어. 앞으로 자주 올게. 그날 우리는 셋이서 오랜만에 밥을 먹었습니다.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고 아들은 제 옆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돌아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. 상규야, 잠깐만. 왜?
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빚 갚는데 보태 쓰렴. 엄마, 이게 뭐야? 아, 아니야.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. 난 괜찮아. 그냥 가져가. 엄마는 쓸 데도 없어. 어머니, 저희가 어떻게? 아들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만 저는 억지로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날 밤 상규 부부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. 엄마가 얼마나 넣으셨을까? 많아야 몇십만 원이겠지. 하지만 봉투 안에는 5만 원권, 만 원권, 심지어 1,000원짜리까지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여보, 이거 쎄어봐. 하나, 둘, 셋, 세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. 5만 원권 60장, 만 원권 52장, 1,000원짜리까지 합쳐서 무려 358만 원이었습니다. 엄마가 이걸 어떻게? 여보, 이거 봐. 돈이 다 꼬깃꼬깃하고 낡았어.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모으신 거야. 상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어머니가 사시사철 산에 가서 가시에 찔리면서 두릅을 따고 나무를 캐서 시장에 팔아 푼푼히 모은 돈이라는 것을. 엄마. 상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.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. 여보,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. 어떡해. 나 정말 최악이야. 나도 최악이야.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. 다음 날 새벽 상규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엄마. 상규야? 이 새벽에 왜? 엄마, 이거 다시 가져가. 나 이거 못 받아.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. 아들아, 엄마는 괜찮아. 너 빚 갚아야지. 엄마,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나 이제 정신 차렸어. 앞으로 엄마 잘할게. 자주 올게. 그리고 엄마, 사랑해. 30년 키운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. 저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엄마도 사랑한다, 우리 아들.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혹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? 이 사연은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. 결혼 후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버겁고,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, 부모님은 자식이 멀어진 것 같아 마음 아픕니다. 하지만 이 사연이 보여주는 건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겁니다. 아들이 힘들어하고 짜증을 낼 때에도 어머니는 산에 가서 가시에 찔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. 358만 원.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. 그건 어머니의 피와 땀, 그리고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. 늦게라도 아들은 깨달았고 며느리도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